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홍비입니다. 아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미치코 가쿠타니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방송하려니까 참 힘들다. 네, 그리고 아마 애청자분께서도 이 인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약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꾹꾹 눌러서 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약간 답답하기도 하셨을 것도 네.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책걸상 변질됐나 왜? 할 말은 하는 책걸상이었는데 심지어 스포일링 방송을 네, 하는. 스포일러 방송도 했는데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막 대고 싶죠.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아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떠올리면서 경계해야 될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네. 그거죠. 아마 같은 겹칠 겁니다. 네. 겹치겠죠. 읽었으면 좋겠는 사람과 또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리면서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고 말을 듣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 음. 자, 댓글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래요님, 노들섬에 있는 노들서가 방문했는데요. 일반 서점과는 다른 느낌의 신선함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에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히터도 따뜻하게 나오고 책 읽을 공간도 좋고 한강도 볼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중에서 누가 봐도 아무튼 술로 추정되는 재미난 코너에 사진 첨부합니다. 그리고 책을 구입하면 연필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라면서 노들섬에서 파는 네, 책,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네. 책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네, 누가 봐도 아무튼 술이죠. 누가 봐도 아무튼 술인 것 같습니다. 그거. 네. 그 아무튼 술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셨고요. 함함한님께서는 그 비하인드 화 아이즈 스포일러 방송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참신한 스포일러 방송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믿고 읽는 책걸상의 추천도 좋지만 믿고 거르는 책걸상의 비추도 괜찮네요. 언젠가의 드라마 길라임 나오는 정도로 흥미진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유체 이탈이 아니라면 JYP처럼 저도 유체 이탈 소재의 책은 거르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이탈한 것도 아니고 반전이 유체 이탈이라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스포일러 방송도 기대됩니다. 그럼요, 동의합니다. 저 길라임 그 뭐죠? 무슨 시크릿 시크릿 가든 가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처음부터 설정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건 무슨 자 비하인드 허 아이즈 갑자기 또 열받네요. 네, 안 읽으셔야 됩니다. 네, 오직할프님 뒷담화보다도 재미나는 책디스 방송입니다. 세 분의 단결되고 일체감이 느껴지는 방송이 너무 웃겼어요. 왠지 재미있어하는 세 분 때문에 청개구리 심리가 발동되는데요. 그럼 이런 뭐- 청개구리 심리. 그럼 읽으시든지. 그럼 읽으세요. 네. 블룸님 스포일러 방송 재밌었어요. 트루맨 372님 오랜만에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동안은 재미가 없었다는 거잖아 이거.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다. 네. 네. 오래오래 해주세요. 방송 덕에 책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네, 레오짱 할미님 행운 후 편지에서 버스 안에 있음에도 빵 터짐요. 스포 방송 대박 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다뤄주세요. 세 분 적절한 역할 분담과 케미, 그리고 무엇보다 투덜 스머프 캐릭 맞은 JYP 너무 동감 가고 웃겼습니다. 사랑합니다. 책걸상. 자 레드 3548님도요. 스포일러 방송 대박입니다. JYP님 읽지 마세요. 영화도 안 돼요. 네, 라는 말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습니다. 이 느낌 전하고 싶어서 팟빵에 일부러 접속해서 리뷰 남깁니다. 책걸상의 책 리뷰가 책 팟캐스트 중 가장 진솔합니다. 하고 싶은 말 부디 다 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해요. 이번 주에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있는데. 네, 진공상태님께서도 영화도 절대 안 볼 겁니다. 세상에나 이런 방송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크크크 너무 재미있어요.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책을 읽지 말라는 데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렇게 좋아하시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데 제가 방송을 나중에 들어봤는데 JYP님은 약간 스포일링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최적화돼.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합시다. 뭘 할지만 정해봅시다. 네. 그런데 그러려면 JYP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아니 책을 마음에 우리가- 드는 것도 뭐 아주 오래된 거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청취자분들이 스포일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서 읽으시잖아. 네. 저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어판 나온 지 뭐 1년이면 1년, 네. 2년이면 2년 지난 거는 할 수 있다. 네. 그 비하인드 아이즈 출판한 그 북폴리오 네. 출판사 놀랐을 것 같아요. 책이 갑자기 나가서 이거 어디서 이게 책이 나가는 거야? 자 이번 주의 책 정말 우아한 책입니다. 네, 정말 많은 인용, 정말 멋진 말들이 나오고 책이나 뭐 칼럼이나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진짜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면 언젠가 자기가 글 쓸 때 써먹을 만한 통계 자료라든지 인용문 뭐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첫 페이지에 그 헌사가 있잖아요. 이 뭐라고 적혀있냐면 어디서든 뉴스를 알리려 애쓰는 저널리스트들을 위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저널리스트로서 저널리스트들한테 꼭 좀 읽히고 싶은 내용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약간 뭉클한 게 있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이게 맥락을 좀 따져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미국도 우리나라랑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저널리즘 뭐 혹은 좋은 저널리즘의 몰락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자 혹은 기자가 쓴 기사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레기라는 표현을 떠올리고 그리고 저널리즘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기자가 쓰는 기사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유행이나 혹은 통념처럼 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라고 사정이 낫느냐 하면은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저널리즘의 기본이 돼 있는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언론사에 비해서 훨씬 더 영향력도 많고 그리고 훨씬 더 그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레기 취급을 받는 기자들이 쓰는 기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들을 그대로 리포트하는 영향력 있는 언론사들이 미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언론사들을 통해서 뭐 트럼프나 혹은 뭐 트럼프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츠코 가쿠타니는 무엇이라고 이 책을 누구에게 바쳤냐면 어디서든 뉴스를 알리려 애쓰는 저널리스트들을 위해라고 쓴 거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그렇게 우아하게 썼지만 속마음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 땅의 모든 기레기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설사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라도 이 뉴스를 알리려 애쓰는 저널리스트들을 위해라고 했던 건 무엇이냐면 저널리즘이 바로 서고 그리고 뉴스를 알리려고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 자기 검열하고 서로 검열하는 기자들이 많아질 때 진실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미치코 가쿠타니의 경험이나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치코 가쿠타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언론이 너무 쓰레기고 그리고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이 너무 쓰레기이기 때문에 대한 언론을 찾아야 돼.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접해야 돼. 유튜브에서 뉴스를 접해야 돼. 언론인이 아닌 다른 사회 비평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저널리즘이 바로 서야 되고 그 저널리스트를 응원해야 그나마 흔들리는 이 진실이 거의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진실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의 앞부분에다가 어디서든 뉴스를 알리려 애쓰는 저널리스트들을 위해라고 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의 일반 시민들, 뭐 책걸상 애청자들을 포함해서 일반 시민들도 그 대목을 좀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뭐 인용할 만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옥스퍼드 대학 인터넷 연구소의 한 연구는 표본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네트워크가 다른 어떤 정치 집단보다 영양가 없는 뉴스를 더 많이 유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2018년 폴리티코의 한 분석은 뉴스 구독자 수가 낮은 지역인 이른바 뉴스 사막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주장을
독립적인 매체가 점검할 수 있는 지역의 유권자들보다 트럼프를 더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된 기사를 많이 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그 트럼프는 잘못됐다는 전제를 깔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트럼프 자체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 네. 네, 그거에 대한 가짜 비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을 마치 사실인 양 너무나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방금 JRP가 그 인용한 부분에 제가 약간의 각주를 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들대로 또 30대 40대들은 30대 40대들대로 자기 입맛이나 자기 취향에 맞는 유튜브를 통해서 네. 뉴스를 접하고 또 뉴스에 대한 해설이나 논평을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왜 위험한 일이냐면 설사 그 즐겨 듣는 그 뉴스에 대한 논평이라든가 해설이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맞는 얘기는 그 유튜브의 구독자들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되고 해석된 이야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저장탑 이야기하는데 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확증 편향적인 것들만 모아서 듣는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는데 최근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것 중에 2018년 9월에 크리스토퍼 베일이라는 사회학자가 SNS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오랫동안 조사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반대 의견들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자기들이 지지하는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지수가 더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장탑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정보만 안에서 메아리처럼 서로 주고받아서 그런 성향이 더 굳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는 누구나 약간 확증 편향적인 성격이 있어서 오히려 그 저장탑 안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흘려 넣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의견을 보고 생각을 좀 교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더 강화한다는 이제 그런 논문이 나왔어요. 이렇게 후속 연구들이 이제 앞으로 더 필요할 텐데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더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정보를 흘려줘도 결과는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그래서 네. 이 책에 그 조지 오웰 얘기도 몇 번 나오는데 1984년에 이런 대목도 있나 봐요. 흑백 같은 말은 두 가지 서로 모순되는 의미를 갖는다. 적에게 사용할 때는 분명한 사실과 모순되게 검은 것을 희다고 뻔뻔하게 주장하는 버릇을 의미한다. 당원에게 사용할 때는 당의 규율이 요구하면 검은 것을 희다고 기꺼이 말하는 충성심을 의미한다. 뭐 한국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줄을 쳐놨길래 제가 근데 가쿠타니가 인용하는 소설가들이 있잖아요. 계속 좋아하는 좋아하는 좋아하는. 조지 오웰, 필립 로스 되게 좋아하는데 뭐랄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포스트 모던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좀 통하는데 어쨌든 그 포스트 담론이라는 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역사 뭐 과학, 철학 이런 게 사실은 서구 백인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제 되게 소수자들의 관점에 배제되어 있다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을 수정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의 이제 귀를 기울인 게 포스트 모던인데 지금 이제 가쿠타니는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제대로 된 사실이 없다라고 해버림으로 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들한테 악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끼친 해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가쿠타니가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진실
뭐 공유되어야 하는 사실이 이미 서구 백인 남성 가부장제에 오염이 된 이미 그런 담론인데 이걸 지금 지켜 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담론을 비판할 게 아니라 애초에 이 거대 담론에 빠져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는 게 맞지, 그게 빠져 있는 역사나 철학의 과학의 문제를 제기하는 포스트 담론을 비난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쿠타니가 좋아하는 조지 오웰이나 필립 로스, 특히 필립 로스는 2010년대 특히 중반부터 특히 미국의 현대 작가들 사이에서 여성 혐오자, 되게 대표적인 여성 혐오자라고 이제 약간 관용어처럼 필립 로스과의 소설이라는 관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제 약간 되게 여성 혐오적인 시선과 여성 배제적인 시선이 있는데, 지금 필립 로스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말 그 거대 담론이거든요. 여성이 빠진 백인 서구 남성이 써나가는 거대 서사. 근데 지금 가쿠타니는 그런 서사들을 되게 좋아하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이 학자에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 저자에게. 네. 이 저자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원래 그 조류의 어떤 뭐 탄생 배경이라든지 네. 의미와 달리 네. 현재의 일부 이상한 사람들한테 악용되고 네. 있다라는 얘기는 확실히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틀렸다거나 틀렸다고 의미가 얘기하지 없다고 하지는 않았죠.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그런 돌파구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줬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미치코 가쿠타니가 분명히 그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불리는 어떤 조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치코 가쿠타니 스스로가 이제 미국이 어쨌든 간에 주류는 아니잖아요. 네. 인종적 배경이나 민족적 배경이 일단 주류가 아닌데다가 또 본인이 심지어는 여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문단 내에서도 운둔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네. 스스로 비주류를 선택했던 권력자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 오랫동안 비평을 하고 교류해왔던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과 문제의식을 같이 하는 뭐 비평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작가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일 수도 있는데, 네. 그들과 굉장히 선을 긋고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가져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아닐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 작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 서술이라는 거는 일단 예술 분야에서는 네. 확실히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진실과 진실이 아닌 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분야에 그걸 갖고 와서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 아니냐, 뭐 이런 뜻으로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과학도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잖아요. 젠더 뉴트럴하지 않고. 과학이 그렇게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는 우리 YG가 아주 좋은 책을 써서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네. 네, 그리고 과학도 결국에는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최소한 있으니까요. 포스트 모던한 수학 이런 건 없잖아요. 포스트 그렇죠. 모던 물리학 같은 건 없고. 아, 이거 어렵고 재밌다.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근데 물리학 쪽에서도 포스트 모던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포스트 모던 물리학이라고 일컫지는 않지만 그런 사조로 계속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김상욱 교수님을 불러와요. 김상학 교수님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하죠. 가치 중립적이다라고요? 네,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네.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네. 그 과학을 둘러싼 문화라든가 제도는 네. 해석의 영역이 분명히 개입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이제 과학 지식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 이제 확고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견을 제기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합의를 한 지식 체계라는 것이 네. 과연 그렇게 불편부당하고 가치 중립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들어갈 수 있는 네. 틈이 전혀 없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적당히 타협을 하자면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과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축구장 한 100개 정도의 분야의 그 면적이라면 네.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 코어에 해당하는 네. 축구장 한 10개 정도의 부분은 같이 중립적일 수도 있지 않냐. 아, 근데 나머지 부분은 그게 뭐 제도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적용 면에서는 조금 달라질 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예를 들 근데 의외로 되게 많잖아요. 그 해석의 영역에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류의 강연을 가면 저는 이 얘기로 한 3시간은 떠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받는 과학 교육 중에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교육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자는 되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정자들이 굉장히 돌진해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그래서 이제 난자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딱 결합이 되면서 수정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사실만 놓고 보면 그거는 그 축구장 10개 안에 안 들어갈 것 같다는 아, 느낌인 그래요? 거죠. 음. 그런 서술 같은 건데. 네 근데 다들 많이들 그렇게 제가 축구장 생각하고 100개 있잖아요. 중에서 한 10개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90개나 80개도 아니고. 그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대에서 과학 얘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이제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네. 논쟁. 네. 근데 트럼프라던가 트럼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옹호하는 집단들은 지구 온난화는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미치코 가쿠타니 같은 경우는 과학이라는 것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포스트 모던 계열의 어떤 학자들의 주장이 네. 이 지구 온난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는 없다라거나 네. 혹은 지구 온난화는 가짜 과학이다라는 식으로 네. 이용되고 있다는 네.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분노를 표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대목들이 아마 네. 이 미치코 가쿠타니가 불편하게 여기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쿠타니가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나머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런 여지를 주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뭐 너무 이해합니다. 네. 속상한 나머지 사실 책 전반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쓰여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받고 그래서 뜻밖에도 책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또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네. 지금 그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걸쳐서 저희 셋이 말조심을 하느라고 한국 얘기를 최대한 피해가느라고 막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약간 답답한 느낌을 애청자분들께서 가지셨을 수도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책도 굉장히 어렵고 좀 답답한 책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책은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방금 JYP가 이야기한 대로 약간 화가 나고 근데 파이낸스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책을 막 쓰셨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잘 넘어가고 그 저자의 분노, 한탄, 안타까움 맞아요. 이래도 되나 뭐 네. 이런 게 독자한테 그쵸. 전해져 오는 그러다 보니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여지를 준 것들도 밉고 다 밉고 특히 이분이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이 정도 시각을 가지신 분이면 해체주의는 대체 어떻게 욕하시려고 그러나라고 해서 뒤에를 가서 봤더니 해체주의를 정말 해체주의자들의 언어와 트럼프의 언어는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또 일가를 하시더라고요. 하등 쓸모가 없는 약간 쓰레기들이다. 난해하고 난해하고. 근데 이거 해체주의는 확실히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거 마치 잭슨 폴록처럼 이렇게 약간 우연성을 포착해서 하는 액션 프린팅 같은 현대 미술을 보면서 우리 집 5살짜리 애가 스케치북에 물감 이렇게 흩뿌려 넣는 거랑 똑같네 하는 거랑 되게 똑같은 논리잖아요. 트럼프와 해체주의자. 이분은 현대 미술에 대한 책은 비평한 적 없나요?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미치코 가쿠타니가 이 뉴욕타임스에서 이 퇴직을 한 다음에 처음 낸 책이잖아요. 분명히 본인의 이 포트폴리오 속에 머릿속에 있는 앞으로 써나갈 책들의 리스트에는 다른 책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책 좀 진지하면서도 약간 길게 쓴 책이 어떤 주제를 다루고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는 기대는 돼요. 저도요. 저도 또 볼 거예요. 약간 좀 흥분이 좀 덜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본인의 진짜 실력을 좀 드러내는 네. 책이 있으면은 정독을 하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로
문장이라던가 네. 논리 구조라던가 아니면 또 그 독설가답게 네. 그 독서를 막 퍼붓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건 네. 딱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저도 좋았어요, 사실. 네. 그게 아쉬웠던 그 해체주의 포스트 모던이 나오는 2, 3, 4장을 빼놓고는 이분의 다른 저작들을 지금 당장 읽고 싶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그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번역자가 정말 열심히 또 역주 주석을 많이 달아놔서 우리가 미국이나 뭐 미국의 사회적 맥락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네. 또 네. 이 책이나 뭐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역주를 많이 달아주신 거는 네. 정말 감사한데 워낙 책이 이렇게 문장이 아마 제 원문을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길고 한 문장이 막 이렇게 관계대명사 막 많고 막 이런 문장들을 쓰다 보니까 사실 좀 매끄럽지 않은 번역문들도 꽤 보이고요. 그다음에 진짜 좀 다음 수에 찍을 때 고쳐야 할 것 같은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 뭐 75페이지에 이 드라마 이름들이 몇 개 쭉 나오는데 여기 필사적인 많은 주부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위기의 주부들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초반에 그 탈구라는 번역이 나오는데 네. 탈구감. 괄호해서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러시아의 인터넷 트롤 공장에서 가짜 뉴스와 거짓말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고 미국 대통령의 입과 트위터 피드로부터 끊임없이 튀어나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번개 같은 속도로 전 세계로 날아간다. 국가주의, 정치적 부족주의, 탈구 현상, 사회 변화에 대한 두려움, 국외자에 대한 혐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데 이 디스로케이션이 우리말로 참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탈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네. 뭐 탈지역화 혹은 뭐 지역이라는 공간의 어떤 의미가 네. 점차 퇴색되고 있다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사전에 나와 있는 탈구는 이제 어깨가 빠지는 거 이런 게 탈구잖아요. 네. 이게 탈구로 번역되어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거슬리는 네, 부분이 네.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공들여서 빠른 시간 안에 네. 번역을 잘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아마 그리고 하기에 좀 어려우셨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어려운 왜냐하면 번역이에요, 이거는. 그 미치코 가쿠타니가 쓰는 뉴욕타임스 서평은 제가 이분이 현역으로 계실 때 찾아서 읽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좀 네. 어려웠어요. 저는 네. 제 영어 실력으로는. 음. 그래서 아마 이분이 본격적으로 쓴 원서들을 제가 대조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번역하는데 적잖아 어려움이 있었을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거는 뭐 익히 네. 짐작할 수 근데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2017년 그 아마 여름에 퇴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말마다 뉴욕타임스가 미치코 가쿠타니에게 지면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그 뉴욕타임스가 뽑은 올해의 책 외에 미치코 가쿠타니가 뽑은 올해의 책 10권을 뉴욕타임스가 매번 오픈을 해가지고 네. 릴리즈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뉴욕타임스 입장에서도 이 미치코 가쿠타니한테 대단한 권위를 인정해 준 네, 거죠. 그러네요. 네. 네, 물론 그 리스트에는 필립 로스가 있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번 픽션 5권, 논픽션 5권 아마 이런 식으로 미치코 가쿠타니가 자신이 정한 올해의 책을 하긴 저도 하긴 합니다. 매번. 그래서 JYP가 저한테 막 그랬죠. 아니 뭐 자신이 무슨 빌 게이츠도 아니고 뭐 아마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미치코 가쿠타니 같은 사람도 아닌데 뭐 지가 뭐라고 올해의 책을 혼자서 뽑아서 페이스북에 올리냐 누가 본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정하면 뉴욕타임스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릴리스를 해주는 네. 지면에다가 그런 것도 이제 이 미치코 가쿠타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고 네. 그 오프닝 지난 시간 오프닝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다가 소개하지 못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뒤에 이 그 옴기니의 말에서 옴기니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게딩 가쿠타니드라고 하는 아예 그냥 관용어가 있어요. 그 가쿠타니한테 까인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그냥 까인 건 아니고 처음에는 칭찬을 한번 받았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책이 계속 연달아서 혹평을 받을 때 아 너 그럴 가쿠타니 때만 쓰는 당했구나.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관용어 비슷하게 될 정도로 대단한 권위와 신뢰를 받는 비평가가 퇴직을 하고 나서 낸 첫 책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도 지금 미국 또 한국 그리고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이 진실의 죽음, 탈진실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가쿠타니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한번 진지하게 정독을 해볼 의미는 충분히 있고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습니다. 네. 네. 자, 2016년에 영국 옥스포드 사전이 선택했던 올해의 단어가 바로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진실이 자꾸 사라져가는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진실이 핍박받는 혹은 진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진실이 죽어가는. 탈구하는 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읽어볼 진실 만한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내 의견만 중요하고 내 편의 의견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네. 연초에 읽어볼 만한 우아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